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이 크게 반기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창호 기자가 1,000원의 아침밥 운영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아침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이 학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아침 식사는 거의 안 먹었는데 이번에 1,000원 식사한다고 해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네, 아침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취하거나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이 먹는 아침밥 가격은 4,000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00원, 대학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 인기는 뜨겁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7년엔 대학생 14만 5천 명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식수 인원이 27만 1,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34만 1,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에도 불구하고 9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올해 참여 대학 수가 지난해보다 5곳 줄어든 16곳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침밥 단가 중 학생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대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아침밥 단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식수 인원당 1,000원만을 제공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오전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추가 부담 등이 더해져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학도 많았습니다. 관리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게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되잖아. 그것도 신청받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기가. 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 확대에 대한 의향은 있는데 예산 당국이랑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겐 저렴한 아침 식사, 농민들에겐 쌀 소비 증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대학엔 그림의 떡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단경기 쌀값이 지난해 수학기 쌀값보다 크게 낮아질 거라고 내다본 건데요. 전망대로라면 올해 수학기 햅쌀 가격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에서 9월 단경기 산지 쌀값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2019년산 수학기 쌀값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쌀 관측 7월호에서 단경기 산지 쌀값을 80kg당 18만 7천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25일자 산지 쌀값인 19만 320원보다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경기 쌀값은 수학기인 10월에서 12월 햅쌀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의 수학기 쌀값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농경연이 단경기 쌀값을 이처럼 전망한 건 산지 유통업체들의 쌀 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 6천 톤보다 19만 5천 톤 많은 62만 1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경연은 2018년산 재고가 올 10월 중순쯤 소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판매 방식이나 올해 조생종 수확량, 작황 등에 따라 소진 시기는 달라질 수 있고 2018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가 방출돼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재고 소진 시기는 11월 초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산지 유통업체의 6월에서 8월까지 월평균 재고 소진량을 고려했을 때 2018년산 재고는 약 한 10월 중순쯤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량 인수도 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재고 소진 시기는 11월까지로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계절 진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산지의 불안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역계절 진폭은 비수확기의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폭이 커질수록 그의 햅쌀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쌀값 역계절 진폭은 1월 평균 0.2%에서 4월 0.7%, 5월 1.2%, 6월 1.7%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단경기 7월에서 9월 쌀값이 농경연 관측대로 80kg당 18만 7천 원을 기록한다면 지난해 수확기 19만 3,568원이던 쌀값보다 6,568원이나 떨어져 역계절 진폭이 3.4%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편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72만 9천 헥타르로 전망됩니다. 농경연의 6월 전망치보다 2천 헥타르 줄어든 수치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사업의 영향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경연은 분석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유해 생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꽃매미, 가시박, 그리고 등검은 말벌 등이 대표적인 유해 생물인데요. 특히 농촌의 무법자 멧돼지들은 개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떼가 수시로 출몰해서 쑥대밭이 된 전남 여수의 한 마을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전남 여수의 한 마을. 최근 번식기를 맞아 개체수가 더 늘어난 야생 멧돼지들이 먹을 것을 노리고 마을로 내려왔다가 포획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간 붙잡힌 야생 멧돼지만 10마리. 하지만 이처럼 잡히는 멧돼지는 일부일 뿐 농경지에 피해만 입히고 사라지는 멧돼지가 더 많습니다. 이제 곧 수확기를 앞둔 옥수수밭은 야생 멧돼지들의 주 출몰지입니다. 태풍을 맞은 듯 장대 같은 옥수수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밭인데 멧돼지 습격을 받아 초토화된 겁니다. 알맹이가 빠진 속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남은 옥수수들도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10일 후면은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반 정도는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애를 쓰고 지금 이거 공들여서 해놨는데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말아먹어 버렸어요. 너무 정말 답답해요. 농가들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폭죽과 총소리가 나는 기계까지 동원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멧돼지가 엄청나게 사람을 그냥 능가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물 쳐놓고 불 있잖아, 야광 불을 둘러놔도 그래도 들어오고 라디오도 틀고 뭐 별짓거리 다 해보고 그래도 다 들어와요. 더 큰 문제는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한 번에 6, 7마리씩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개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늘어나는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전국 농작물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4%가량 증가했고 지난해 피해액만 65억 원 규모가 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조기 재배를 하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달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고요. 고구마는 9월에서 10월 달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멧돼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해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조수퇴치기와 전기울타리 등 멧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렵 전문가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해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피해를 줄여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멧돼지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매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예방과 방역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없애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건데요. 백신 접종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항체 검사 횟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구제역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산 농가는 방역관리 책임자가 지정됩니다. 방역관리 책임자는 수의, 축산 전공 또는 관련 업계 경력자가 맡게 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한해 사육두수가 10만 수 이상일 때 방역관리 책임자가 지정 운영돼 왔습니다. 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한우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축협이, 젖소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집유업체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 사육두수가 50마리 미만인 농가는 기존처럼 공공수의사가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체 검사도 확대되는데 현재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항체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모든 전업농가가 항체 검사를 연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양돈 농가는 항체 검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립니다. 만약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준도 높아집니다. 위반 횟수별로 2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1차만 위반해도 5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시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분유 운반 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2곳 이상의 도에서 발생하면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이제까지는 구제역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전국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감염 항체 검사의 경우 그동안 감염 항체가 검출된 농가 위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발생 농가 500m 이내 인근 농가와 역학 농가까지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방역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조선시대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해 총 9곳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지정되면서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비롯해 14개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서원 등재로 한국은 세계유산 14건, 무형유산 20건, 기록유산 16건 등 모두 50건을 소유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학자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만든 사설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을 전파하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총 9곳, 조선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해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전남 장성의 피람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도남서원 등입니다. 모두 조선시대 서원 중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보존이 잘 되어온 곳들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1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5년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성리학 전파라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던 그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서원 9곳의 세계유산 등재는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이 농촌에 위치해 국내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경북도와 충남도, 전남도 등은 국제규범에 따라 서원의 보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서원을 적극 활용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남 신안과 충남 서천 등 한국의 갯벌로 내년 15번째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9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3, 4월 개화를 앞둔 배와 복숭아 등이 이상저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로 농작물 피해 규모는 나주와 보성, 화순 등 18개 시군의 3,903헥타르에 달합니다. 이에 도는 농가의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1, 2년간 농업 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경기도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협중앙회, 주요 군부대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도는 앞으로 군납 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군 장병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6회를 맞은 이 콘테스트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 사업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는 창원 무전마을 등 총 15개 마을이 신청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합천군 율지마을 등 4곳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최우수 마을에 각 230만 원, 우수 마을에 각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해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이 도내 2,458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현황과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이장이나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무더위 시간대에 농사일 등 노약자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